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20일, 21일 날 신규 공모 종목인 HMC IB 4호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스펙주는 어떤 거다라고 얘기 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스펙주는 전체적으로 갖고 그 특징만 알면은 이제 향후 올라오는 스펙주들에 관해서는 다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펙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영상을 좀 만들 기회가 있으면은 스펙주를 심도 있게 만들어 드리겠지만, 오늘 언급해 드리는 내용이 스펙주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스펙주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C IB 4호 스펙 공모 정보인데요. 보시면은 희망 공모가도 2,000원, 그리고 공모 가격도 2,000원입니다. 스펙주는 상장을 할 때 현재까지는 2,000원으로만 공모가 됩니다. 상장이 아니고 공모 때는 2,000원으로 거의 확정이 되고요. 총 400주를 모집을 하고 이거를 다 모집을 했을 때 공모 희망 금액은 80억이 되겠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80억짜리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IPO 스탁에서 공모 정보를 따온 거고, 나중에 스펙주가 어떤 건지 알게 되면은 들어가서 요것만 보셔도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스펙주를 알기 전에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회 상장이라는 건데, 우회 상장이라는 거는 우리 상장되지 않은 종목들,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를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와 M&A를 통해서 인수합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종목에 대해서 상장을 시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회 상장이라는 개념을 쓰게 됩니다. 이제 스펙주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페이퍼 컴퍼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페이퍼 컴퍼니는 쉽게 말해서 실체가 없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뭐 건물이나 사무실이나 직원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페이퍼 컴퍼니를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위해서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존재하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투자자들 유치해 가지고 돈 받은 다음에 이제 도망을 가는 뭐 그런 패턴의 이제 유령 회사를 만들 때 페이퍼 컴퍼니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스펙주로 등록되어 있는 그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지만 사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사기는 아닌 거고, 쉽게 생각하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 드렸던 우회 상장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 우회 상장 M&A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설립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병하려고 하면은 어느 한 회사를 골라서 합병하려고 하면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을 이제 공모 청약을 통해서 그 자금을 모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비상장된 우량한 기업들과 합병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회상장과 유사하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은 우회상장이죠. 그리고 스펙주는 보통 3년 정도를 기간을 보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3년 안에 만약에 합병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청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공모했던 한 주당 2,000원 플러스 3년치 이자를 포함해서 다 돌려주게 돼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장 과정은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 후에 기업 공개 IPO,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공모 청약을 통해서 주식회사로 상장을 시킵니다. 이게 원래 외국에서는 좀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인데, 외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제가 들었는데 2009년도인가? 그때부터 이 제도를 좀 활성화를 시켰다고 알고 있고요. 그 목적은 우량한 기업을 빠르게 발굴해서 빨리 상장을 시킨 다음에 그 회사를 키울 수 있는 제도적인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IPO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모 청약하는 걸 통해서 이제 자금을 얻게 되고 이제 상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합병 대상을 찾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찾으면 합병, M&A 성공하면은 이제 정식적으로 상장이 되는 거죠. 정식적인 종목으로. 그리고 스펙주는 3년 이내에 합병을 완료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 실패 시 공모자금을 청산하게 됩니다. 스펙주는 공모가 이하로 잘 떨어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공모 때 돈을 주면은 그 돈이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그 투자금의 90% 이상을 한국금융, 그러니까 은행이죠. 은행에 무조건 예치를 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90% 이상이 아니라 그냥 100%를 다 예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금 손실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떨어질 일이 없는 거고, 어차피 인수 합병이 목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뭔가 유지비가 나갈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금이 손실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인수 합병할 때 좋은 회사를 찾게 되면은 수배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로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변동성이 크다와 변동성이 작다라는 게 둘 다 단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HMC IB 종목 같은 경우 그 공모가 끝나면 80억 정도가 이제 모이잖아요. 이 80억이 쉽게 말해서 이제 시가총액이 되는 건데, 스펙주 같은 경우 200억 이하의 보통 규모로 다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총이 낮은 종목들은 약간 품절주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마음 먹고 장난치려고 하면 주가를 확 올렸다가 확 떨어뜨렸다가 이 패턴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세력이나 누군가 큰 손이 들어왔을 때 장난을 칠 수 있는 이제 그 폭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작은 돈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폭이 크다. 그래서 짧은 기간 천국과 지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이 있고, 또 변동성이 없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사업 같은 게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합병을 제외하고는 성장을 하거나 망할 확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외면받게 되고 주가가 그냥 한 2,000원대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2,000원대에서 무조건 횡보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큰 것과 작은 것 모두가 단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와 합병하게 될지 몰라요. 합병 이슈가 뜨면은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정말 좋은 회사를 잡게 되면은 크게 상승을 하게 되고, 나쁜 회사를 잡게 되면은 상승폭이 좀 미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안 좋은 회사랑은 합병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뭐 설명에서는 안 좋은 회사랑 합병하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근데 왜 안 좋은 회사랑 합병을 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게 공모 때 주식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중장기 계획으로 청약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변동성이 없고 3년 계획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합병까지 바라고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될 때까지 그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되는, 그래서 내 의도와는 다르게 3년 동안 자금이 묶일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원금 손실의 확률이 매우 적으며 시장이 폭락할 때도 이 종목은 그냥 유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 시 대박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원금 손실이 적고 성공 시에는 대박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 예시로 줌인터넷이 있는데 요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오늘자 기준으로 제가 스펙주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2,000원에서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딱 한 종목이 한 3,600원 정도 있던데 얘가 왜 3,600원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2,860원짜리도 지금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보면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유튜버가 현재 스펙주 가격을 보고 있는데 1,100원짜리도 하나 나오더라고요. 왜 1,100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스펙주는
큰 이슈가 없이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면은 결국 2,000원으로 돌아오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펙주가 어느 날 갑자기 1,100원짜리가 있으면 얘가 왜 1,100원에 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 별 이슈 없네 하면은 한번 사놓을 만한 것 같아요. 나중에 스물스물 2,000원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한번 시도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스펙주가 이제 합병 이슈가 터지잖아요. 그러면 합병 시에 주주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나도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주로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그 회사랑 합병을 반대한다라고 했는데 통과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통과는 돼서 합병은 해야 되니까 반대했는 사람들의 주식을 회사가 매수해주는 주식 매수 청구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 회사하고 매수하는 게 반대니까 니들이 굳이 합병을 하겠다 하면 내 주식을 강제로 사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펙주는 일반 주식처럼 장내 매수가 가능합니다. 보통 인수합병 소식이 들리면은 장내 매수에 약간 거래량이 붙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거래 정지를 시켜버려요. 그리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합병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제 거래가 풀리면서 이제 인수 합병 소식을 기사화하든지 뭔가 공시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보통 인수 합병이 확정이 되면은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때 당시에 샀는 사람들은 좋은 거고 중간에 살 수도 있고 꼭지에서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꼭지에서 내가 샀는데 갑자기 뭔가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합병이 취소됐습니다 하면은 얘가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한 2,000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패턴을 보여주고 2,000원까지 안 오더라도 한 4,000원 뭐 3,000원 선에서 횡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내가 6,000원에 샀는데 얘가 3,000원에서 횡보를 그냥 했다고 칩시다. 가정을 할게요. 3,000원에서 횡보를 했는데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청산을 해야 되죠. 청산을 해야 되면은 한 주당 무조건 2,000원이라는 금액, 처음에 공모했던 금액으로만 청산을 시켜줘 버려요. 내가 6,000원에 샀든 3,000원에 샀든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한 주당 2,000원을 받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얘가 안 좋은 소식이 떠가지고 얘가 한 1,000원까지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 이때 예를 들어 사놨는데 3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청산할 때 이것도 한 주당 2,000원씩 돌려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뭐 1,500원 미만이나 이렇게까지 오면은 솔직히 1,500원까지도 안 바래도 한 1,900원 갔을 때 혹은 1,800원 갔을 때 그때 만약에 사놓고 2,000원에 팔게 되면은 그것도 5% 10%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스펙주들을 지켜보는 거는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 방식이 뭔가 모순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HMCIB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뭐 종목에 투자를 할 거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공시를 다트에 해놓은 걸 캡처해 온 거고요. 사이트에서 한번 직접 보도록 할게요, 그냥. 자, 지금 이거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세력들이 장난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상장하는 날 2,000원이면은 예를 들어 따상을 시키면은 4,600원까지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형 스펙 5호라는 종목이 상장하는 날 더블을 시켰어요. 시가를 4,000원까지 더블을 시키고 한 100원 정도 더 올린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차익 실현을 쫙 시키고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혹은 기관에서 물량으로 한번 장난을 친 거고요. 그냥 정직하게 상장해가지고 정직하게 흘러가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유진 스펙 4호처럼 상장은 그냥 그럭저럭 상식선에서 됐는데 상장 후에 3일 동안 5,220원까지 상장 가격을 올린 다음에 장난치는 이런 패턴도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내가 공모가에 들어가 가지고 욕심을 안 내고 있었으면 이때 팔았으면 대박 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 종목도 HMCIB 같은 경우에도 들어갔다가 이리 움직여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땡큐 하고 이때 차익 실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왔을 때 다시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절대 올라갔을 때는 사지 마시고요. 다시 바닥 내려왔는데
내가 2,000원에 사놨더니 또 세력들이 갑자기 장난질 쳐주면은 차익 실현하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IPO 종목에 관해서 정보를 주는 거고요. 뭐 크게 볼 건 없죠. 확정가, 주식수, 뭐 전체 금액이 어떻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그 IPO 스탁, 회사 개요, 그냥 기타 금융업으로 되어 있고요. 종업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주 구성 같은 경우에는 요 스펙주를 진행하는 회사들, 거기에 대한 투자 회사들이 보통 대주주로 잡혀 있고요. 나름 보호 예수가 잡혀 있긴 하지만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공모해서 이제 받는 주식만 92% 정도가 됩니다. 이때 샀던 기관들이 아까 전에 보셨던 그런 종목들의 장난질을 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모 정보는 또 이렇고요. IPO 스탁에서 공모 정보만 보셔도 대충 이 종목이 어떤 종목들하고 합병하려고 하는지 나오고요. 청산시 한 주당 지급되는 금액이 2,06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36개월 동안 예치를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1%라고 가정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1.5%라고 가정을 하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서로 청산할 때 주는 가격이 다른 건지 어떤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요 예측은 뭐 이렇게 뜨는데, 이게 그래도 그 주식회사잖아요. 주식회사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대표이사라든지 상무라든지 이런 이제 타이틀이 좀 필요해요. 이제 주식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타이틀하고 이제 주주로 넣는 거죠. 주식회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M&A 같은 것들을 좀 진행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진행하는 증권사에서 하겠죠. HMC IB 같은 경우는 현대차 증권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을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현대차 증권의 계좌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트에 보시면은 HMC IB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제 몇 호 기업 인수 목적, 기업 인수 목적이 쉽게 말해서 스펙주라는 의미고요. 여기에서 투자 설명회를 들어가시면은 아까 보셨던 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에서 제2부 사업 내용에 들어가셔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은 이 스펙주가 이런 종목들하고 합병하려고 한다. 뭐 소프트웨어는 현재 이렇고, 뭐 소비재는 어떻고, 의류는 어떻고, 이런 것들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려고 한다는 거지 꼭 이 종목들하고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종목들 말고 다른 사업하고도 합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펙주에 관련돼 가지고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이게 전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줌인터넷 제가 보여드린다 했죠. 죄송합니다. 자, 줌인터넷이 보시면은 스펙주로 상장했던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차트가 2,000원에서 횡보하는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이 있다가 이때는 거래량이 뭐 미세하지만 조금씩은 있죠. 조금씩은 있고요. 갑자기 거래 정지, 장기간 빵주, 거래량 빵. 요때가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주주총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줌인터넷하고 합병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고 하면은 이제 그거를 공시를 하면서 이제 다시 거래가 가능하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의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제 줌인터넷에 대한 가치로 생각하고 이제 그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 이제 나는 더 갈 거야 하고 매수를 했는데 갑자기 합병이 취소됐습니다. 그랬는데 떨어져요. 그래서 이 가격에서 횡보를 하면은 이제 저는 고점에서 물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인수 합병이 되면은 무슨 스펙주가 이제 이름이 줌인터넷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 줌인터넷으로서 주식시장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패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상 제가 알게 된 스펙주 관련된 내용을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히려 다른 잘 만든 스펙주 영상보다 이야기가 더 길어지는 것 같네요. 시간은 더 길어졌는데 아무튼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HMCIB 스펙주 정보를 가정한 스펙주 관련 영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